처음에 듣기로는 다달이 미군들의 월급날부터 일주일 후가 가장 매상이 많이 오른다고 했다. 그 말대로라면 내가 취직한 초여를경은 파리를 날려야 하는 동안인데 나날이 매상이 급상승을 하고 있었다. 그건 허 사장도 미처 예측을 못한 일이어서 공장이 며칠씩 밤을 꼬박이 샌다는 소식이었다. 12월 달이었다. 허 사장이 파자마부의 경영권을 따내서 입주한 게 불과 5개월 전이라니 크리스마스 경기라는 걸 처음 실감하는 거였다. 이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순 돈벼락이군, 돈벼락이야. 허 사장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즐거운 비명을 올리면서 손수 공장과 PX 사이를 신바람이 나게 뛰었다. 한창 미군들이 모여들 때는 흥정이 끝난 물건을 안씨 아저씨한테로 휙 던지기만 하면 그 앞에서 포장이 다 되기를 기다리는 미군이 길게 줄을 서 있곤 했다. 그러나 파자마부만 그렇지 다른 한국 물산부도 다 그렇게 번창하는 건 아니었다. 만리 타양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국의 가족에게 붙일 선물을 마련하고자 할 때 그 나라 특산품으로 하고 싶은 건 인류 공통의 정서인 듯 했다. 우리 눈으로는 결코 우리 것이 아닌 게 우리 문화를 중국 문화의 변방쯤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 눈에 든 것은 허 사장의 운수 대통일 뿐 누구 탓도 아니었다. 우리 매장이 갖추고 있는 수혜품은 50센트짜리 손수건, 1달러 30센트짜리 스카프 등 소품으로부터 15달러짜리 하우스코트 등 다양했지만 가장 인기 품목은 12달러 20센트짜리 차이니즈풍의 파자마였다. 어린이 것도 있었지만 치수를 까다롭게 따지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다양한 치수를 갖추고 있지를 못해 만져보기는 해도 선뜻 사지들은 않았다. 어른 것도 엑스라지, 라지, 미디엄 정도의 구색밖에 없었고 그 크다 작다도 어떤 인종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건지 애매했지만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것은 순전히 티나 김의 상술덕이었다. 대개의 미군들은 자기 아내나 걸프렌드의 상세한 치수를 대면서 거기 맞는 걸 요구했다. 그러면 티나김이 나서서 착 달라붙은 스웨터를 입은 몸매를 과시하면서 그 여자가 자기에 비해서 더 클 것 같으냐, 작을 것 같으냐를 묻는다. 그럼 대개의 미군은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에 황홀한 눈길을 보내면서 그녀만 하다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작다든가 약간 더 크다든가 눈대중으로 자기 마누라나 여자친구 치수를 정했다. 자기 마누라가 그녀보다 엄청나게 큰 뚱뚱보라 해도 그 순간만은 그녀만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많이 더 크다고는 못했을 것이다.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그녀는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적인 체형을 하고 있었다. 키는 후리후리하고 허리는 날씬하고 가슴과 엉덩이는 풍만한데도 얼굴의 잔주름과 인자한 미소와 듣기 좋은 영어는 그녀를 관능적이라기보다는 품위 있게 보이도록 했다. 그녀에게 꼭 맞는 치수는 미디엄이었지만 그녀는 작은 것도 큰 것도 일단은 한번 입어 보여서 크고 작은 것을 상대방이 확인하도록 했다. 헐렁한 걸 입어도 꼭 끼는 걸 입어도 그녀에게는 잘 어울렸다. 파자마라는 옷이 꼭 맞을 필요는 없는 옷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마네킹이고 파자마부의 보배 단지였다. 나는 취직하자마자 불어닥친 호경기 때문에 이 매장에서 과연 서울대학의 쓸모는 뭘까 하는 회의나 비관을 할 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내 손에서 흥정이 끝나 안씨 아저씨한테로 휙휙 던지는 스카프와 파자마가 하루 몇십 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어 실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 이군처럼 꼬시지 않아도
손님이 저절로 꼬이는 매장이기도 했지만 내가 입이 떨어지는 영어는 May I help you? 하고 $12 20센트나 $1 30센트가 고작이었다. 그나마 20를 20로 30를 덜리로 고치는데 며칠이나 걸렸다. 나는 아무리 쉬운 영어도 그걸 머릿속에서 스펠링으로 써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발음을 흉내내는 것도 그 다음의 문제였다. PX 종업원은 남녀 점원 말고도 수많은 노무자들이 있었다. 하루 몇 번씩 매장 안을 쓸고 걸레질하는 것은 주로 아줌마들이었지만 전기를 고치고 석탄을 떼서 난방을 유지하고 물건을 박스채 나르고 빈 박스를 내가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었다. 그들도 다들 영어 몇 마디는 짓거릴 줄 알았다. 미군들도 장교로부터 사병까지 PX에 종사하는 인원이 꽤 있어서 노무자들과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고 툭툭 건드리며 농짓거리도 했다. 그럴 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워스 말이 이유였다. 청소부 아줌마들이 지휘끼리 말하다가도 써먹는 그 말을 나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 너무 쉬운 말이라는 것은 확실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싫었다. 거의 열흘도 넘게 혼자서 끙끙댄 끝에 겨우 그 말뜻을 짐작한 연유에 알아낸 스펠링은 What's matter with you? 였다. 더 기막힌 일은 그 말을 내가 배운 대로 What's matter with you? 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었다. 워터를 워러, 레터를 레러로 혀를 굴려 발음한다는 걸 알아듣는 선에서 내 듣기 실력은 정지했고 말하기는 그것보다 더 더디었다. 어떤 경우 T를 리을이 되는지 짐작은 되었지만 혓바닥이 말을 듣지를 않았다.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머릿속에 철자법이 떠오르기 전에는 도저히 흉내를 낼 엄두조차 안 난다는 거였다. 집안에서 내가 받는 대접이 날로 달라지는 것도 괴로웠다. 우리 식구들의 죽지 못해 사는 척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하루하루 표정을 회복해 갔고 아이들도 덩달아서 활발하고 극성맞아졌다. 나는 영어를 못해서 쫓겨날 것에 대비해서 저녁에 들어가면 혹독하게 불임을 당한 티를 과장하면서 녹초가 된 신용을 하곤 했다. 그럼 식구들이 쩔쩔매면서 누울 자리 먼저 봐주고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다 주면서 반찬이 없는 걸 미안해했다. 완전히 가장 대접이었다. 밖에서의 내 보잘것없는 구실을 생각하면 나를 하늘같이 떠받드는 식구들이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다. 내가 불쌍해지는 것보다 식구들이 불쌍해지는 건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발작적으로 짜증을 부리기 일쑤였다. 그러면 엄마는 남의 돈 먹기가 쉽겠느냐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곤 했다. 그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는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려면 바빠야 월급 타먹기가 떳떳하지 놀고 월급 타먹기는 더 못할 노릇이란다 하는 소리였다. 남의 돈을 내가 과연 먹을 수 있을지도 실은 불확실했다. 어떤 대우를 해줄지 아무런 약속도 받은 바가 없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허 사장이 나를 고용한 것은 서울대학의 혹해서인데 나는 그가 기대한 바를 조금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뿐이었다. 마침 대목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쫓겨났을지도 모른다. 근숙이 언니하고도 만날 새가 없어서 이런 고민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사귀려니 신경질만 늘어가고 이런 나에게 쩔쩔매는 식구들이 혐오스러웠다. 악순환이었다. 그해 12월 24일은 PX에 취직한 후 가장 바쁜 날이었다. 파자마부도 개점한 이래 최고의 매상을 기록했다고 했다. 한국물산부는 거의가 다 개점한 지가 반년도 채 안 되니까
크리스마스 경기를 경험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준비 부족으로 허둥대는 데가 많았다. 미군들이 선호하는 물건을 잘못 예측해 잔뜩 준비한 물건은 안 팔리고 안 팔릴 것 같은 물건은 동의나는 따위는 첫 해에 누구나 하기 쉬운 시행착오였다. 그러나 허 사장은 돈복이 따르는 사람인지 운수 좋게도 평소에 인기 품목이 풍선을 매단 것처럼 급격한 상승세를 탔으니 남 다 하는 시행착오도 면한 셈이었다. 게다가 초상화부까지 예상 밖으로 크리스마스 대목을 한몫 단단히 보고 있었다. 허 사장은 연일 공장을 야간시킨다고 피곤한 얼굴로 하품을 하면서도 자신의 돈벼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아다리가 잘 맞았다는 말로 겸손인지 자랑인지 모를 소리를 되풀이했다. 한국물산이라 할 만한 것의 전반적인 보잘것없음과 착상이나 창의력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그에게 이득을 가져온 것 같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적당할 듯 싶었다. 초상화부까지 하루에 $300 이상 오르는 날이 많다고 하니 주문을 50장 이상이나 받는다는 소리였다. 초상화부의 개점은 파자마부보다 한참 늦어서 석 달도 채 안 된다고 했다. 허 사장은 겹치는 제복이 잘 믿기지 않는 듯 화가를 늘리는 문제는 크리스마스를 넘기고 나서 고려해볼 눈치였다. 매일 밤일을 시켜야 하는 공장 때문에 경황이 없기도 했지만 체질적으로 신중한 데도 있었다. 우리 매장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허 사장 집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나오는 파자마류와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스카프 손수건 따위 날려만 소품들로 대별할 수 있었다. 나렴 제품들은 PX 밖에 있는 미군 상대 가게에도 흔한 것들이라 차별을 두려고 PX 안에 한국물산부에서 나온 거라는 걸 도드라지게 표시해놓고 있었는데 초상화부에서도 물론 같은 스카프에다 그림을 그리도록 돼 있었다. 아침에 물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초상화부에서 2군이 달려와 필요한 만큼의 스카프를 골라가는데 우리도 달리는 물건을 50장씩이나 탐을 내곤 했다. 그러면 안씨 아저씨는 2군이 신통하다는 표시로 그가 고른 스카프 뭉치를 도로 빼앗는 신용을 하면서 돈 좀 작작 벌라고 핀잔을 주곤 했다. 우리 매장에서 파자마가 가장 인기 품목인 것처럼 초상화 부에선 스카프 한 귀퉁이에 그린 초상화가 가장 인기라고 했다. $1 30센트짜리 스카프 한 귀퉁이에 얼굴을 그려주면 $6가 되는 게 공정 가격이었다. 무슨 짓을 해서 얼마를 남겨먹든 경영이나 관리는 전적으로 PX 당국과 컨세션 계약을 맺은 각 매장의 사장이 하기 나름이었다. 사장이 그날의 매상을 전액 2층에 있는 PX 사무실에 입금을 시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원화로 환산이 되어 지불이 되었다. 계약할 때 정해진 퍼센티지를 매장 사용료로 떼고 준다는 원화도 워낙 인플레가 심할 때라 그 부피가 엄청났다. 초상화부나 사진부처럼 기술을 제공하는 데는 사용료의 퍼센티지가 높은 대신 이윤도 그만큼 높다고 했다. 그래 그런지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기가 미안해서 그런지 허 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상자로 하나씩 챙겨갈 때마다 엄살을 떨곤 했다. 파자마부, 이거 빚 좀 개살구라고.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공장 식구가 자그마치 5, 60명은 된다면 말 다 했지 뭐야. 기술자 하나에 평균 5식구만 잡아봐. 안 그렇게 되나. 오죽해야 조금만 장사가 안 돼도 밤에 잠이 다 안 온다니까. 경쟁은 또 어찌나 심한지. 이거 하면 떼돈을 버는 줄 알고 이 근처에도 느느니 미싱자수 제품 장수잖아. 우리가 시장 바닥보다 조금 더 받아먹는 대신 기술자 대우를 그만큼 후하게 해줘야 되니까 피장 파장이지 뭐. 월급뿐인가? 어디 밤일 시켜 먹으려면 야식이랑 수당이랑
남보다 신경 쓰지 않으면 기술자 뺏기기는 얌생이 앞에 파카만년필이지 뭐. 이 돈 갖다 풀어 솔직히 나한테 들어오는 게 얼마라는 걸 밝히면 다들 안 믿을걸? 돈 버는 재미보다 사람 거느리는 재미지 뭐. 초상화부 아니었으면 체면 유지하기도 벅찼을 거야. 아마 초상화부는 간조날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알토란 같으니 그게 어디냐 말이야. 출세한 자식보다 땅 파는 것밖에 모르는 농사꾼 자식이 효도한다더니. 맞아. 그게 그렇게 효도를 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 화가들은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서 돈을 찾을 때마다 떼어주고 나머지는 허사장 주머니에 들어가니 알토랑 같을 수밖에 없었다.